야 만약에 니네가 이제 3학년 되고 니네들 되는 건 엄청나겠다. 자 involve하고 involving 이렇게 문항 하나 있어. 자 문장 중간 선택형 문제. 자 이거는 무슨 밑줄법으로 보면 돼요 일단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는 현재형 맞죠. 얘는 문장형은 ing가 맞는 거고. 근데 딱 보면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는 밑줄어법에서도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얘는 정동사의 형태, 얘는 준동사의 형태. 결국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주어 다음에 펼쳐지는 동사절이라고 한다면 답은 involves가 되겠고, 그지? 만약에 정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그런 이 자리는 준동사는 ing가 되겠고, 요 정도는 이제 캐치가 되지 다들? 그렇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자, by far the biggest involving his business ethics an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and가 한번 나왔는데요. and라는 등유사가 나왔을 때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되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니까 자 and 다음에 보니까 A of B라는 명사 구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and 다음이 명사 구면은 얘는 뭐라는 병렬이면 명사와의 병렬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앞에 명사가 보이는 게 his business ethics 기업 사업 윤리학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됐나요? 이해가요? 그러면 A and B 이때 and는 앞에와 뒤에 대한 병렬.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문장은 마치표로 끝나는 완전체 문장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아니 주어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해 돼. 만약에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라고 안다면은 정동사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involves라는 정동사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웃긴 게 하나 있는데 내가 항상 그랬어 얘들아. 동사가 확인이 되면 앞에 뭐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 주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주어 자리는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 By far the biggest. 결국 뭐야? 최상급이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볼게요. 여기 by far가 나왔는데 얘들아. by far가 나왔는데 이때 far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지만 by far는 최상급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야. 알았어요? 다시요. far는 비교급을 강조해주지만 by far는 지금같이 최상급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big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뭐지? 형용사잖아. 그래서 형용사 최상급이 쓰였어. 근데 주어 역할은 명사가 안 보여. 그러면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맞잖아 지금. 그지? 도치요. 도치. 아 잠깐만. 지금 승유가 이 말을 했는데 도치라는 말을 했거든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도치를 본다고 한다면 by far가 더 biggest한 최상급을 강조해 준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biggest가 자 승유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왜? 형용사가 대가리 치면 원래 있던 주어 동사 여순이 동사 주어로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지 얘들아? 근데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뭐냐면 니네가 최상급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세상에서 그가 가장 빠르다 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 He is fastest in the world야. 자 지금 내가 읽은 문장 기억하나요? 다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He is fastest in the world라고. 자 fastest 최상급 쓰였지. 근데 앞에 더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요. 근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다. 그럼 뭐가 되냐면 He is the fast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최상급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최상급으로 쓰였을 땐 정관사 더가 있어야 되고요.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그냥 가장 빠르다. 서술적으로 쓰였을 때는 최상급이 쓰였을지라도 더를 안 붙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장 각자 봐. 여기는 지금 더가 붙어 있는 상황이지. 얘가 만약에 by far 다음에 biggest가 쓰였는데 얘가 없다 그러면 정관사 더가 없다면은 승유가 말했던 대로 그래요. 도치 문장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지. 도치라는 게.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지금 너가 붙었잖아. 그러면 이는 the biggest가 됐다는 건 분명히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인 최상급이었다는 얘기야. 알았니 얘들아? 그런데 니네들 눈에는 얘가 분명히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주어 역할을 하냐고요? 어떻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 그건 아니지. 더 플러스 형용사 용법은 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 치는 그런 건 없어요. 내 말이 야가요? 그러니까 더가 왜 붙었는지 이제 알겠지 이거는. 자 이런 거야. 되게 최고난도 문제인데 얘들아 이런 거지. 앞뒤 정황을 살펴서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굳이 명사를 안 써줘도 앞뒤 정황을 살펴서 이 문장을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최상급 다음에 있어야 될, 이 최상급이 꾸며주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 명사가 생략된 문장의 주어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얘들아 이런 문장 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 그럼 니네가 혼돈을 가져올 수는 있잖아.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정동사와 준동사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이 자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정동사 자리야. 내 말 이해가지? 정동사가 하는 역할, 정동사 역할하는 요소가 없잖아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어 자리가 앞쪽에 있는 건 맞아. 근데 아까 승현 말했던 대로 뭐라고요? 이게 만약에 형용사의 치상급이 앞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형용사의 치상급이 보호로 쓰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로 따졌을 때는 이 주어가 뒤에 있는 바로 뭐가 돼? 예를 들어서 His business ethics an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 더 웃기게 뭐냐면 정동사가 involves야. 단수 취급이 됐다고. 근데 앞에 뒤에 있는 주어는 A and B야.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A and B였을 때 A와 B가 단일 개념이었을 때는 단수 취급이 돼. 근데 A and B가 A 별도로 B 별도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and라는 등유서를 묶였을 때는 그때는 별개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A라는 것과 B라는 것 두 개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복수 취급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얘들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그의 사업 윤리학이라는 것과 어떤 흥미의 잠재적인 어떤 갈등들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이건 A and B가 복수 취급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동사로 쓰였을 때 involves는 일단은 안 된다는 거지. 보호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내 말 이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는 이 최상급의 쓰임이 얘가 꾸며주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최상급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 따라서 주어의 역할을 하면 명사가 필요한데 앞뒤 정황을 살펴서 굳이 명사를 안 써줘도 됐을 때는 이때는 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생략된 명사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앞문장을 살펴봐야 돼. 내 말 이해가나요? 네. 여러분들 집중 안 되면 미리 말하세요 저한테. 선생님 알잖아. 나는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없어. 니네가 집중 안 되는데 나 혼자 직관해버려 뭔 의미가 있겠냐. 알겠어요? 니네 눈빛 보면 다 알아 선생님이. 자 볼게요. There are many reasons to worry about him. 그에 대해서 걱정할 많은 이유들이 있대. 그 중에서 단연코 by far 단연코 가장 큰 명사는 관련한다. 그의 사업 윤리학과 잠재적인 어떤 그 관심이 있어야 어떤 갈등들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생각돼 있어요? 그렇죠. reason이죠. 봐봐. 그에 대해서 걱정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단연코 그 걱정 중에 단연코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것들을 관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명사를 안 써줘도 이거 결국 reason밖에 없잖아. 내 말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결국 주어가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고난도 문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를 정리해야지. 첫 번째 뭐다? 앞에 최상급으로 주어 자림이 돼 있을 때는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최상급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최상급으로 쓰였는데 중요한 건 그 명사가 앞뒤 정황을 살펴서 굳이 생략을 된다고 했을 때는 최상급 표현만을 주어 자리에 놓을 수도 있다. 단 그 녀석이 주역한다는 게 아니라 생략된 명사를 포함해서 주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란 무조건 정관사도를 붙이지 않는다고 분명만 했어. 형용사의 최상급이 서술적으로 쓰였을 때는 그냥 덜을 안 붙여도 되지만 그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최상급으로 쓰였을 때는 한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정관사 더가 붙는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뭐라고요? He is the fastest in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고 그는 세상 가장 빠른 남자다. 그럼 빠른 남자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때는 뭐야? 오케이. He is the fast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은 요 문장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이제 설명? 집에 가서 또 영상 보고서 복습하면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제발 좀 부탁하는데 그런 거 복습하고 질문 좀 하라는 얘기가 들어요. 알았나요? 두 번째 거 들어갈게요. B.
자, 요런 형태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문장 중간 ing하고 갑자기 전치사 ing 구분하는 문제야. 쉴까요? 그럼 좋죠. 요거 하고요. 네. 내가 분명히 말했어. 쉴까요? 요거 하고요. 기회를 준 거야. 알았어? 만약에 여기서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알아. 누가 나오기 쉽겠니? 솔직히 누가 나오고 싶겠어? 쉬는 날 다 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저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왔잖아. 알았어? 나왔으니까 요 순간만큼은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알았냐? 그러면 이제 학원에 와서 졸다가 가면은 뭔 의미가 있어 이거? 의미도 없는 거지. 내 말이 틀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 지금 많이 피곤한데 좀 요거까지만 하시고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들을 테니까 다른 애들한테 피해 주고 싶지는 않고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여기서 중간에 A 끊으면 좀 그렇잖아. 우리가 시간을 쫓기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기가 그러니까 그럼 C까지 해결을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정신 차리고 알았어? 위에 올라가 옥상 올라가 찬바람 넣고 괜찮아. 아주 날씨 좋아서. 그러니까 잠도 좀 깨고. 내 말 이해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B자리 봐. 이거는 보통 우리가 문장 중간 ing와 뭐 주동사 이대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야. 그지? 얘도 봐봐. ing하고 뭐 정동사고 뭐 이런 거가 돼 있듯이. 근데 얘는 뭐냔 말이야. 지금 ing는 ing인데 얘는 전치사 ing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 봤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니한테 강의하면서 그냥 ing하고 전치사 플러스 ing를 선택하는 문제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건 생소한 문제란 말이야. 그럼 내가 니네 입장은 저런 문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석생님 또 이런 말까지 하셨네? 그럼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처음 접할 부분이 있어. 알아들어?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ing인데 얘는 of ing야. 그럼 이거 뭘 갖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 어쨌든 간 얘는 정동사가 아니야. 얘도 정동사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정동사 파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ing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ing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상 얘는 전치사가 있으면서 ing가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굳이 전치사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니네가 문장 구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알겠나? 이해가요? 들어갑니다. He has been fined for insider trading. 자, 잠깐 읽어볼게요. fine이라는 단어가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fine이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지? 최선아, 너 못 참겠지? 못 참겠지? 그럼 창문 좀 열어. 열었어? 조금만 집중해. 자, fine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뭐지,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게? 그냥 형용사에서 어떤 뜻이었어요? 괜찮다. 좋은, 그지? 긍정적인 뜻이지. 근데 fine이 어떤 뜻도 있어? 벌금. 아니, 형용사로 미세한 뜻이 있어. 알았나?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중요한 거야. 근데 자, 지금 이제 예중에 말했는데 fine이 명사로 쓸 때 또 어떤 뜻이 있어? 조금 전에 말했잖아. 벌금의 뜻이 있어. 근데 물어볼게. 여기서 fine은 형용사로 쓰였니? 아니요. 명사로 쓰였니? 동사로 쓰였어. 내 말 이해가요? has been fined 이렇게 됐으니까 fine이 동사로 쓰이면 벌금을 부과하다 이 뜻이야. 이건 정해져 있는 뜻이야. 알았어? 그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어쨌든 보면은 그는 벌금을 부과받았어. 바로 뭐 때문에? 인사이더 트레이딩 때문에. 됐나요? 이런 거 뭐 어떤 해석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것 때문에 벌금 부과받았던 거만 안 있으면 되잖아. 그치? 자, 이제 콜론 나왔어. 아니 이번에 세미콜론 나왔어. 됐어요? 내가 그랬어. 아까는 콜론 있었지. 이번에 세미콜론 나왔어. 문장이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고 했고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꼭 완전체의 문장 구조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했어. 한번 보자고요. On another occasion. 자, 전명이야. 또 다른 경우에는 됐어? 자, 이제 주어 동사 나오네. 이렇게요. He was accused. 그는 accused. accuse라는 동사 어떤 뜻이 알아? 저 고소. 맞아. 고소하다. 그는 고소를 받았어. 벌금도 부과받았고 또 다른 경우 그는 고소도 당했어. 됐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by opponents. 전명이란데 누구에 의해서냐면 상대방, 반대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은 거야. 내 말 이해가? 자, 어때요? 완전한 문장 나왔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어휘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되어 있느냐라는, 정말 어떻게 따지면은 좀 내가 이런 편하게 뭐 하지만은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라는 거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또 만약에 이 표현을 몰랐다고 한다면, 잘 봐야 들어. 다시 그는 고소를 받았다고, 반대자에 의해서. 자, 어때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없어도 되잖아요. 내 말 이해 가요? 완벽한 문장이야. 니네가 어큐스라는 동사 특성을 몰랐다면 그는 고소를 받았다고요. 반대자에 의해서. 고소 당한 거예요. 그는 고소 당했어요. 반대자에 의해서. 완전하잖아요. 그 완전한 문장 나면 우리 뭐가 나오냐면 전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도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ng만 쓰는 분사구문도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쌤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해 가냐? 그러니까 답은 뭐 얘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근데 내가 왜 쓰레기 문제라고 했냐면, 문제 자체가 결국 어휘를 수반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야. 어떤 어휘? 이거예요. 저 어큐스라는 동사의 특성이야. 어큐스죠. accuse A of B.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A를 B에 대해서, B라는 것에 대해서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A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겠지, 얘들아? 쟤니 보여? 다들 보이지? 그러면 목적어 앞으로 빠졌으니까 accuse라는 동사는 뭐로 바뀌어야 돼? 수동태인 be, accused 이렇게 쓰니까 맞겠죠? 내 말 이해 가나요? 그러면 뒤에 있던 of이라는 절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뒤에 수반돼야 되겠지? 아니 by가 오는 게 아니지. of b가 바로 뒤에 붙는 거예요. 자, of b 붙고 나서 accuse의 주어인 by 플러스 목적격 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어? accuse가 수동태로 쓰이다 보니까 of 플러스 명사가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결론이 나왔지. 결국 이 어휘를 알고 있었다면, 니가 선생님같이 이 어휘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든 간에 그 동사의 패턴, 내가 패턴 되게 강조하는데 그런 걸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 보자마자 accuse A of B, 근데 A가 이제 목적으로 빠졌으니까 수동태로 쓰면서 of B가 붙는 거. 그런데 갑자기 요 사이에 전사 플러스 명사를 껴넣어서 혼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눈치 바로 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고민할 거리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뭐가 되네? 이거잖아. accuse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얘들아 was accused 이렇게 쓰인 거고요. 뒤에 어디서 of usin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다고. 그 답은 of us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들아 니네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제 이걸 배웠어. 근데 학교 내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 ing하고 전사 플러스 ing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학교 내신은요 기대하지 마세요. 별 희한한 것들을 다 내요. 알았어 얘들아? 하지만 수능어법에서는 어때? 정해져 있어. 알았어 얘들아? 정해져 있다고. 요런 틀. 그래서 뭐 형용사 밑줄, 부사 밑줄, 투부정사 밑줄, ed 밑줄, id 밑줄, 주어 구분 id 밑줄, 어때 구분, 병렬 구조. 니네 다 해봤잖아. 대명사 밑줄, 그지? 그런데 학교 내신은요 그냥 그러니까 말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애들 점수를 변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막 진짜 별의별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어법도 나오는 게 학교 내신 문제예요. 수원여고도 그때 되게 골 때렸었어요. 문제 나온 거 보고. 야, 이런 문제를 다네. 근데 애들은 당황스러운 거야. 너무나 쉬운 거니까. 봐봐. 너무나 문제가 쉽다 보면 사람 되게 당황하거든요. 야, 이거 뭐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함정 개뿔 뭐가 있어. 근데 애들은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고. 뭔가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해가요? 그냥 결국 ing와 전사 플러스 ing는 앞에 있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동사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패턴을 이루느냐, 이 동사가 쓸 때 뒤에가 제가 accuse A of B가 오느냐, increase A to B가 오느냐, 내 말에 얘가 attach A to B가 오느냐, add A to B가 오느냐, 이게 동사가 쓸 때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이 있지. 그 패턴을 물어보는 수동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면 돼? ing와 전사 플러스 ing는 앞에 있는 동사라든지 분명히 이 앞에 있는 동사가 같이 결부될 수 있는 전치사. 알겠나요? 그걸 생각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쌤 말 이해 가죠? 정리됐어 이제?
오케이, 이제 C 하고 넘어갈게요. 드디어 나왔네. 내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중간 선택에서 대타고 후를 구분하는 문제 나왔는데 글쎄 나는 모르겠다. 물론 출제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대타고 후를 구분하는 문제야. 이거 잔대가리 용법이야. 어? 한마디로 니네 IQ 테스트 하는 거라고. 자, 대시 뭔데? 후는 뭔데? 내가 문장 중간에 후 있으면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위치를 대시를 할 수 있고 후를 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뭐야? 통합 관계대명사 대. 근데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잔대가리 용법이라고 했어. 왜 그 말을 했을까? 이거 왜 잔대가리 용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막말로 얘들아 선생님이 좀 말이 거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니네가 임팩트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더 쉬워진다니까. 이게 왜 잔대가리 용법이야?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뭐야? 아니 문장 중간에 있어 후는 관계대명사밖에 없잖아. 내가 의문사 밑줄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와 대수를 구분하래. 선택을 하래. 아. 그럼 이거 잔대가리 굴려서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라고. 답 뭐야? 왜? 대시 어차피 후에 역할을 할 수. 바로 그거잖아. 얘가 만약에 답이 후라고 한다면 대수 무조건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후가 쓰일 수 없는 자리에 쓰인 거잖아. 이 자리가. 그래서 대밖에 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나 보면은 앞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저 follow me, reassure, follow me, reassure, reassure. 얘들아 생각해봐. re가 빠지면 assure이야. 니네 assure 동사가 뭘 썼어? 통보 알림 동사 구문이야. 통보 알림 동사 구문. 통보 알림 동사 구문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특강 시간에 그거 하면서 그거 했었어요. assure A of B, assure A 됐죠. 그지? 근데 assure인데 re 한 번 더 다시 assure 했어. 다시 확신시켜줬어. 어우, 그러니까 사람이 안심이 돼. 그래서 reassure는 안심시키다야. 그래서 뭐냐면 reassure A 대절 이렇게 되는 거야. 접소사 대수를 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한 가지 유념할 거 있어. 학교 내시기 때도 그렇다. 얘들아 여기 콤마가 찍혔어. 자, 잘 들어요. 지금은 접사 대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콤마는 안 찍힐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관계대명사끼리 교분돼 이제 가장한 거지. 후하고 돼. 그럼 애들이 잔머리를 쓸 때, 후가 쓰일 수 있는 건 대시 무조건 쓰이잖아. 라고만 판단하면 또 작살나는 거야. 내 말 얘가 관계대명사 대답하면 콤마 올 수 없고요. 접수사 대답해도 콤마 올 수 없고요. 통합관계대명사 대답해도 콤마 올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대 앞에는 콤마 못 와요. 알았어? 그거까지 같이 좀 알아두자고. 이 문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고 뒤에가 완전한 문제인데 어떻게 콤마가 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잔머리는 분리돼 덤벙대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가죠?